하위 선택자, 자식, 형제, 인접 선택자 이러한 내용들이 있어요. 이 선택자를 사용하는 이유는 방금 전에 우리가 태그 선택자나 클래스 또는 아이디 선택자라는 걸 사용을 했는데 굉장히 많아지면 어떤 선택자가 어떤 건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이 클래스라는 거를 여기에다가 만약에 100개를 설정을 했다. 그러면 클래스 01이 어떤 설정인지를 내가 기억을 해야 되고요. 클래스 100번이 어떤 선택자로 내가 어떤 걸 설정했는지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이디와 클래스 선택자는 최소화를 하고 여기에 있는 하위 선택자부터 인접 선택자를 많이 사용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위 선택자다 라고 하는 이 내용은 div라는 태그를 우리가 사용을 했다. 그러면 그 div 태그 안에 또 다른 태그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하위 선택자 또는 자식 선택자라고 표현을 해요. 바깥에 있는 거에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위 선택자다 라고 하는 건 이 div 안에 또 다른 태그가 있을 테고 그 태그 안에 또 다른 태그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태그에 대해서 무언가 설정을 했다. 그러면 하위에 있는 모든 태그한테 적용 가능하다. 그게 하위 선택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식 선택자는 말 그대로 상위에 있는 바로 다음에 들어오는 요 태그들을 얘기를 해요. 그것들을 자식 선택자, 그 밑에 있는 건 손자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식은 그 다음에 들어오는 태그들을 얘기를 한다. 그 다음에 형제 선택자다 라고 하는 건 같은 라인에 존재하는 것들. 이 div가 바깥 라인에 있다. 그럼 바깥 라인에 있는 것들을 전부 다 형제 선택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인접 선택자는 내가 특정 값을 지정을 하면 그 다음에 들어오는 바로 하나의 태그, 걔가 인접해 있잖아요. 그래서 인접 태그다 라고 얘기를 해요. ex03.css라는 파일과 ex03.html 두 개 만들어 주시고요. ex03 css를 갖고 올 거니까 헤드 쪽에다가 링크 태그 하나 넣어주고, 그리고 css 쪽으로 이동을 해서 그리고 html에 있는 div 쪽에다가 id 하나 추가를 하고요. 그리고 실행해서 확인을 하면 자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width와 height 그리고 배경색은 이렇게 주겠다. 그러니까 width와 height 전체가 200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고 안쪽에 내용이 들어오는구나. 공백을 주면 하위에 있는 모든 값들을 얘기한다고 보시면 돼요. div1이라는 아이디를 갖고 있는 그 하위에 있는 모든 h3라는 태그에 대해서 이거를 적용을 해라. 그러니까 그 값에 있는 모든 내용들에 대해서 적용한다. 자, 이번에는 자식 선택자를 볼게요. 자, 요 div 그대로 하나 복사해서 똑같이 하나 넣어주고요. 그리고 위쪽에 있는 id는 div2로 바꿀게요. 그리고 css 쪽에 있는 전체적으로 복사하고 동일하게 하나 넣어주고요. 그리고 위쪽에 있는 거 div2로 바꿀게요. 그리고 배경 색깔도 하나 바꿀게요. 그레이 말고.
그리고 아래쪽에 하위 선택자는 공백을 기준으로 이렇게 주시면 되고요. 자식 선택자는 꺽쇠로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확인을 하면 이전과는 조금 다르게 나온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하위 선택자 같은 경우에는 요 자식 2이다 라고 하는 것도 색상이 적용이 되는데 자식 선택자로 바꿨더니 자식 2이다 라고 하는 건 따로 적용되지 않는구나. 그래서 직속 자식에게만 적용된다. 그래서 div2다 라고 하는 여기에 있는 자식은 요 h3, div, h3 얘네가 자식이 되겠죠. 그래서 그 자식들 중에서 h3라는 태그에서 적용해라. 그러니까 첫 번째와 마지막에 있는 h3만 적용이 가능하다. 하위 선택자다 라고 하는 것과 자식 선택자다 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볼게요. HTML 쪽으로 이동을 해서 이전에 했던 내용 그대로 복사해서 똑같이 하나 넣어주고요. 그리고 id는 div3으로 하나 바꿔주고요. h3를 div라는 태그로 감싸주고 hr은 지우고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div는 div 태그 하나 더 써서 또 한 번 감싸줄게요.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h3는 삭제. 그 다음에 CSS 쪽으로 와서 div2다 라고 하는 적용한 거 그대로 복사해서 똑같이 하나 밑에다가 추가를 하고 첫 번째 있는 거는 div3, 두 번째 있는 것도 div3. 일단 요 div3다 라고 하는 이쪽에다가 한 칸 띄고 div를 하나 추가를 할게요. 이렇게 적용을 한다라고 하는 건 id div3 안에 있는 하위에 있는 div를 얘기를 하는 거고 그 div 안에 있는 자식에 대해서 적용을 하겠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면 div3다 라고 하는 요 id를 갖고 있는 하위에 있는 div는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div 안에 있는 자식들에 대해서 적용하겠다. 그러면 h3다 라고 하는 것들은 전부 다 적용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웹페이지에서 확인을 하면 지금처럼 전부 다 빨간 글씨로 이렇게 변경되게 될 테고요. 이번에는 이 div다 라고 하는 걸 하위로 바꾸지 말고 자식으로 이렇게 변경해 볼게요. 그리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하면 두 번째 거에 대해서는 적용 안 되는구나. 그래서 div3에 있는 직속 자식에 있는 자식을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div3에 있는 자식은 같은 라인 이 div들을 얘기를 하고요. 그 div에 있는 h3를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위에 있는 것만 적용된다. 자, 그 다음에 형제 선택자와 인접 선택자다 라고 하는 게 있어서 그것도 한번 볼게요. HTML 쪽으로 이동을 하고 div를 하나 추가를 하고요. div4다 라고 하는 요 id에 대해서 인접은 그 다음에 들어오는 첫 번째 있는 값 그거를 인접이라고 얘기를 해요. 또는 형제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같은 라인이긴 하지만 첫 번째가 아니고 그 다음 번째는 인접은 더 이상 들어가지 않아요. 형제다 라고 표현을 한다. CSS 쪽으로 이동을 하시고요.
물결로 되어 있는 거는 형제 선택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div4하고 같은 라인에 있는 div에 대해서 전부 다 적용해라, 이 의미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 div4하고 같은 라인에 있는 거는 그 다음에 들어오는 이 div들 같은 라인에 있죠. 얘네들을 형제라고 표현을 해요. 두 번째에 있는 줄을 제가 잠깐 지우고 확인을 하게 되면 두 개 다 빨간색으로 배경색이 변할 거예요. 플러스로 되어 있는 거는 인접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거를 제가 지우고 확인을 하게 되면 첫 번째에 있는 값만 색깔이 변하는구나, 두 번째에 있는 형제는 변하지 않죠. 그래서 div4와 인접해 있는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적용해라. 그러니까 div4와 인접되어 있는 건 다음에 들어오는 하나를 얘기를 한다. 그래서 하나만 녹색으로 변한다. 차일드 선택자다 라고 하는 것과 타입 선택자다 라고 하는 것도 존재해요. HTML 쪽으로 이동을 해서 그리고 나서 웹페이지에서 확인을 하게 되면 자, 이렇게 들어오게 될 테고요. 여기 있는 내용은 div5 안에 있는 하위에 있는 태그들 중에서 h3가 두 번째 있는 거를 선택해라. 그러면 h3가 두 번째 있는 거는 이 값이니까 이렇게 선택이 되죠. 자, 요거는 이제 잘 되는 것 같아요. 자, 이거 그대로 복사해서 또 하나 넣어주고 이번에는 5라고 넣어주고요. 여기는 h4로, 그래서 h4와 다섯 번째, 그리고 나서 확인을 하면 자, 이렇게 적용이 되죠. 자, 지금처럼 이 child라는 거는 자식들 중에서 전체 개수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식들 중에서 전체 개수는 1, 2, 3, HR도 자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다섯 번째가 되는 거예요. 자, 요거 그대로 복사할게요. 그리고 여기는 of type이라는 걸로 적용을 해볼게요. 확인을 하면 세 번째 게 지정이 되죠. 타입은 말 그대로 같은 타입들 중에서 몇 번째 걸 선택할 거냐,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child는 전체 개수에 의해서 선택이 되는 거고, 타입은 특정 타입들끼리 있을 때 거기에서 세 번째 거 선택해라. 이번에는 전체 선택자다 라고 하는 걸 볼 건데, 백그라운드 색깔을 설정을 했더니 자, 이렇게 잘 색칠이 되죠. 자, 근데 여기 있는 거 보면 이쪽 바깥쪽에 하얀색의 여백들이 이렇게 보일 거예요. 보통 화면을 구현을 할 때는 이러한 여백을 다 없애고 처음부터 이렇게 만든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야 내가 사이즈를 지정할 때 조금 더 정확하게 지정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체 선택자는 별로 표현을 하고 마진 패딩은 나중에 배울 거예요. 그래서 지금 표현되는 이러한 값들이 마진이라는 값이라는 것만 좀 기억을 해두시고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맨 처음에 설정을 할 때 여기다가 마진이라는 값을 0으로 보통 이렇게 줘요. 그리고 세로 고침을 하면 해당하는 값들이 딱딱딱 다 붙을 거예요.
처음부터 내가 얼마만큼 사이즈를 결정하겠다, 이런 것들 지정할 때 조금 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체 선택자다 라고 하는 건 전체, 이 화면 전체에 대해서 적용하겠다 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요 별로 표현을 할 때는 보통 마진 0이다 라고 하는 것과 패딩이라는 것도 있는데 아직 우리가 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0이라고 이렇게 둔다. 색상 지정하는 거를 하나 볼게요. 자, 네이버로 이동을 해서 RGB 색상표다 라고 해서 검색을 하게 되면 이렇게 색상에 대한 값을 보여주고요. 우리가 색상을 줄 때 직접적으로 그 문구를 넣어 주셔도 되고, 첫 번째로는 요 샵으로 시작하는 숫자, 이거를 적용을 해도 동일하게 적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RGB다 라고 해서 색상도 적용 가능하다. RGB는 빨강, 그린, 블루에 대한 조합을 하는데 숫자는 0부터 255라는 숫자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방금 전에 봤더니 요 빨간색이다 라고 하는 건 레드가 255 가장 높은 숫자고 나머지는 0으로 해라. 그러니까 완전 빨간색으로 나온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러한 숫자를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0부터 255 아무 숫자나 콤마를 기준으로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그 값에 맞춰서 색상이 나올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RGBA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A가 붙은 거는 농도를 얘기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투명도예요, 마지막에. 그래서 얘는 1이 가장 큰 숫자예요. 그래서 실수값을 이용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웹페이지에서 새로 고침해서 확인을 하게 되면 각각의 색상이 표현이 가능하죠. 지금 여기 있는 게 두 개가 같은 숫자란 말이에요. 근데 농도를 얼만큼 주냐에 따라서 농도가 진해지냐 약해지냐, 그러면 얘 거의 1에 가깝게 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 색깔과 거의 같아지는 거죠. 자, 이번에 볼 거는 가상 선택자다 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나서 CSS 쪽으로 이동을 해서 요 ID 678 그대로 복사해 주고요. 숫자만 9, 10, 11로 변경하고, 배경색 하나 추가할게요. div9 쓰고 콜론 쓰고 호버라는 게 있어요. 호버는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를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확인을 하면 div9에 마우스를 올리면 이렇게 변경될 수 있겠죠. 그래서 마우스가 올라가면 이렇게 적용하세요. 요 의미요. 자,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이동을 해서 div10에 대해서 또 적용을 할 거고요. (50으로) 바꿀게요. 그리고 나서 확인을 하면 부모는 100에 100으로 만들어져 있고 그 안에 있는 자식은 50에 50으로 만들어라. 그러니까 자식은 50에 50으로 이렇게 만들어질 거예요. 지금 위에서 우리가 호버라는 걸 만든 거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적용을 하는 거예요. div9에 마우스가 올라가면 자기 자신을 이렇게 변경해라. 그러면 나한테 만약에 마우스가 올라왔을 때 자식한테 적용하고 싶다. 요 div10에 마우스가 올라가면 그리고 종속되어 있는 하위에 있는 div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해라. 이런 것들도 가능하다. 백그라운드를 그레이로 바꿔라. 그리고 나서 마우스가 올라가면 자식에 대해서 이렇게 변경도 가능하다. 자, div11에 마우스가 올라가면 div12에 대해서도 변경 가능하다. 그래서 이렇게 인접 붙여서도 다른 것들 또 태그도 가능하다. 그래서 뭐 아이디로 접근을 하던 뭐로 접근하던 이런 것들도 가능하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이제 선택자다 라고 하는 거 다 했으니까 여기에 보면 div다 라고 하는 id 메인이라는 게 존재하죠. 이 메인을 이용을 해서 오른쪽과 같이 만들자 라는 거예요. 그래서 메인이 갖고 있는 자식들 선택하고 인접해 있는 거 선택하고 이런 것도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런 것들 이용해서 이렇게 만들자 라는 거고, 동작하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기본 틀은 이렇게 제시를 했으니까 이렇게 제시를 한 상태에서 각각 마우스에 올라갔을 때 변경을 하자, 이 얘기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오늘의 할 일 쪽 마우스가 올라오게 되면 날짜를 변경하자, 요 내용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시간, 요 시간 쪽에 마우스를 올리면 해당하는 위치를 빨간색으로 이렇게 변경하자. 13시에 올리면 그 위치가 빨간색으로 변경되게 만들어 보자. 자, 첫 번째 메인이다 라고 하는 쪽에 백그라운드를 라이트 그레이로 주자. 그러면 자, 요 div가 차지하고 있는 전체 영역에 대해서 라이트 그레이가 적용이 될 테고요. 그 다음에 오늘의 할 일, 요거에 대해서 또 색깔을 지정을 하자. 그래서 h2 태그에 대해서는 골드로 주자. 그래서 메인에 있는 h2에 대해서 이렇게 주겠다. 그러면 바로 자식인 h2 얘만 적용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화살표를 빼버리면 요 안에 있는 하위에 있는 h2가 다 적용이 되니까 화살표가 들어가야 되는구나. 자, 그 다음에 스팬 글자 25로 만들자, 이렇게 만들었죠. 그래서 이것도 보면 요 스팬이 지금 두 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div에 있는 하위에 있는 스팬들 중에서 첫 번째 값을 이렇게 주자, 이렇게 명시를 해 주셔야 돼요. 현재 스팬이 두 개가 있다 보니까 그냥 요 div 하위에 있는 또는 자식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면 요 스팬이 div 쪽에 두 개가 존재하니까 얘네들 다 자식으로 인정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개가 다 적용이 돼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는 거, 차일드를 하던 타입 오브를 이용을 하던
해서 하나만 글자 크기를 변경하자. 그러면 여기 있는 코드는 동일하게 여기도 div 있고 여기도 div 있으니까 그 div 안에 있는 스팬, 얘네들을 얘기를 하겠죠. 스팬들이 지금 이렇게 두 개씩 있는 상태에서 거기는 첫 번째 스팬에 대해서 글자를 조정하자. 그러니까 여기 있는 크기만 조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할 일에 대해서, 그러니까 10시나 13시에 마우스가 올라가면 그 다음에 있는 스팬에 대해서 색깔을 변경하자.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첫 번째 있는 스팬에 호버가 일어나면 그 다음에 여기 물결로 이렇게 표현을 했죠. 이거는 물결로 표현을 하셔야 돼요. 여기에 보면 중간에 br이라는 태그를 제가 추가를 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div에 있는 스팬들 중에서 첫 번째 호버가 올라가면 그 다음에 여기가 플러스가 되면 인접이다 보니까 인접이면 br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플러스 대신에 형제들 중에서 같은 라인들 중에서 스팬에 대해서 주어라. 그래서 여기는 물결로 표현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여기는 요 꺽쇠 넣어도 상관없어요. 이쪽에. 그래서 div에 있는 그 자식 해서 꺽쇠를 넣어도 되고 생략해도 상관없고.